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과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 기반의 교육훈련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거를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이 더 배양이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후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취업률은 어떤가요? 취업률은 총 1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중에서 12명이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을 해서 75% 취업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 운영팀의 천학기 팀장님 그리고 김상현 과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과정평가형 자격이 새롭게 시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지 천 팀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말 그대로 과정을 거쳐서 취득하는 게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과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은 종목이 시행 종목이 정해집니다. 매년 기존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 527종목 중에서 매년 어떤 종목을 시행할 것인지 종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지정을 받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 6개월 내지 한 2년 정도에 걸리는 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 교육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 이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건데 이번 자격증이 바뀌면서 국가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과정평가 운영의 실무를 맡고 계신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셔서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빙의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좀 캐물을 예정이니까 두 분 좀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또 많은 궁금증을 주신 질문들 따로 모아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봅니다. 네, 자 보시면요. 기존 검정형과 다르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득한다고 하는데 훈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아까 과정을 거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을 거치는데 기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기능사와 산업기사는 6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기사 종목은 현재 800시간 이상을 기준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기간은 600시간 이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저 기준 시간입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이 좀 꽤 길거든요. 6개월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2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훈련비 같은 경우는 수험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훈련비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과정평가형에서 수험자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내는 그 외에는 따로 비용이 없고요. 네. 특히 마지막에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 평가의 시험을 볼 때는 외부 평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원서 접수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뭐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 기존 교육 예. 과정에 참여하는 비용 외에는 별도로 없고 특히 그 과정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육훈련,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네.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 조금 의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수험생들의 부담이 많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과정평가 자격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정평가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나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이라든지 학력, 주어진 응시 자격이 있는데 그 충족해야지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현재 그 응시 자격 기준을 조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대신에 기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고나 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과 과정에 입학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지역훈련기관에 네. 가시면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 두 가지 저희가 질문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은 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부터 교육 현장 모습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직업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학원입니다. 과정평가형의 경우 2017년 시행 대상이 확대돼 총 61종목의 자격증을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과정평가형은 현장에서 쓰이는 현장 실무 과정을 토대로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 산업 현장 교수나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산업과 연관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배움 과정을 통해서 그 현장 실무 중심으로 배워서 회사에 그나마 그래도 잘 알아듣고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 훈련 과정 이수를 통해 원하는 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이제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그런 교재라든가 배우는 디자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현장 중심의 NCS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5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 시에 내가 이 일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직업훈련 교육에서 약 한 45% 정도의 전국 평균 취업률이 나왔지만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성에 맞게 강의를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현장에 맞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취업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훈련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오히려 더 극대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훈련,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정말 동기부여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또 따로 모아서 저희가 질문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역시 화면을 보시죠. 기존에 나와 있는 검정형하고 과정평가형하고 차이점을 좀 모르다 보니까 자격증을 그 검정형하고 이렇게 따신 분들하고 저처럼 이제 과정평가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취업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이게 조금 걱정도 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업에서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실지도 조금 걱정이 돼요. 네. 제가 지금 과정평가형을 거치고 있는데 탈락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재응시가 또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 평가를 2번 정도 받았는데 이제 외부 평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외부 평가의 출제 기준이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업기사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거든요. 근데 그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꼭 이 4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수험생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리해야 이걸 따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과정평가형 자격이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NCS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NCS 기반이라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일 기반 NCS 기반으로 또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예. 산업 현장 중심으로 자격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리한 점이 현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또 자격증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이 학생이 배웠던 능력 단위를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마다 자격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능력 단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과정이 NCS 기반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평가도 NCS 기반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육 끝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 그 다음에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숙련도는 상당히 높은 수로 나타나고요. 또 적응 기간도 많이 단축된다는 그런 아직 벌써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취업에도 유리하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정말 예. 빠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탈락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탈락 기준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교육훈련 과정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훈련생이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군입대라든지 중간에 사정에서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과정 자체에서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교육훈련 과정을 다 마쳤지만 외부평가 시험을 최종 시험에 응시하면서 네. 기존의 이제 자격시험처럼 점수가 이제 낮아서 떨어지는 경우인데 80점을 넘지 못하면 지금 탈락이 되고 있고요. 점수는 과정 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80점이 넘지 못하면 예.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재응시 기회가 있어서요. 2년 이내에 한 번 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딱 한 번만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네. 돌아가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받았던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요청도 많이 있었고 해서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이라는 기회를 좀 더 확대, 더 자주 볼 수 있는 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지금 네. 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요. 외부평가 시험 출제 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팀장님 네. 어떻게 되나요? 과정평가에서는 내부 평가가 2번 이루어집니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해서 2번 이루어지는데 먼저 내부 평가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내부 평가는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데 모든 능력 단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에는 그 편성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 그다 해당 종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선택해야 되는 필수 능력 단위는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기관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관에서 내부 평가할 때는 모든 선택 능력 단위에 포함해서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평가는 대신에 필수 능력 단위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 유형은 외부 평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다 치러야 되는데 1차 시험은 필답형으로 주어지고 평가 반영 비율은 4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작업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은 안에 면접 시험까지 포함해서 네, 네. 6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대해서 사실 그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부담을 가지고 기존의 학생들도 외부 평가에 대해서 출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좀 덜어주세요.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출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네. 과정 평가형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은 누구든지나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이 출제하고 있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과정은 정해진 과정을 저희가 밟아야 되니까 그 네. 과정만 잘 밟았으면 무조건 시험지에 무리가 없게끔 출제가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거죠. 과정을 밟게 되면.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은 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뭐 정답이네요. 열심히 하면 다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이에요. 교육훈련기관에서 산업기사 과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건 김상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특별한 그 요건이라든지 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과정평가형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산업기사 과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기능사 과정에 한해서만 이 직업훈련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산업기사 과정, 기사 과정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바뀌면서 교육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훈련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김성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본질은 현장에서 그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하고 교육을 받은 그 수험생이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이런 네.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교육훈련 과정의 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 심사라든지 그 서류 심사를 거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먼저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교육훈련 과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시설 장비를 정확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출석 관리나 성과 관리 같은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현재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끊임없이 과정 운영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실 저도 누구보다 이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MC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자격증에 또 녹화 전에도 열심히 좀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과정평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고 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또 따로 치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부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내부 평가는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아까도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부 평가는 그 모든 능력 단위,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한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능력 단위별로 75% 이상 출석해야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모든 능력 단위가 끝나야지 해당되는 능력 단위. 그러니까 모든 능력 단위가 해당되는 능력 단위죠. 해당되는 능력 단위의 교육 기간이 끝나면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 방법도 사실은 기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NCS에서 능력 단위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평가 또 점수 산출을 해야 되는데 점수는 개별 능력 단위별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을
한 후에 예. 최종 이제 전체 능력 단위를 합산해서 평균 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평가 중에 이 주관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정성 부분이 사실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원래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이 과정 이수형 자격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법 제정 과정, 법 개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만 하고 외부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은 자격증이 남발이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자격증을 줄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좀 변경이 됐죠. 과정 평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형에서 평가형으로 바뀌었는데 반드시 외부에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다시 받아라 해서 이제 외부 평가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 평가형 장에서 내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가 되어 있는 게 모니터링 제도와 평가 관련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해놨습니다. 기존에 우리 국가기술 자격 검증에서 자료 보관은 사실은 최대 1년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과정 평가형장에서는 평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를 또 이제 또 객관성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네. 자격증에 해당 교육훈련 기관이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배웠던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자격증 남발했을 경우에 나중에 돼서 그게 다시 학교로 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질문이 좀 날카롭죠. 아무래도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 또 제가 궁금한 걸 질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외부 평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상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외부 평가는 좀 전에 천학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내부 평가를 교육훈련 과정에서 다 마치고 나면은 네.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최종 이수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수자들이 그 외부 평가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외부 평가는 공단에서 현재 정기적으로 2번이 계획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그 훈련 기관들 편의라든지 이 수험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 시험을 3번 더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 시험이 7월과 12월에 2번, 네. 네, 그리고 수시 시험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을 빼고는 네.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매달 그 맞는 기간에 시험에 참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의 출제 범위는 아까 천학기 팀장님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그 교육 훈련 과정에서 모두 배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배운 것 중에 필수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봅니다. 1차 시험 지필형은 40%, 그리고 실무 작업형의 60%를 배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험과 다른 점은 이 작업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웠던 장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사를 가지고 이 외부 평가를 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험자들한테 더 유리한 이런 면도 네.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어줘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외부 평가에게는 좀 많이 주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기 시험도 있고 또 후기에도 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좀 시간이 될 때 잘 맞춰서 시험을 치르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장점이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한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이 부분은 기업에서도 좀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상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이 2016년 12월까지는 72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아직까지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 2016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기존 검정형 자격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20% 정도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현장의 교강사라든지 훈련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숙련도를 많이 높일 수 있었고 만족도도 검정형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한 기업 대상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직무 수준이나 만족도가 높고 현장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다. 네. 그래서 검정형이 4.9개월 정도였었는데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는 3.2개월, 3년 많이 2개월, 줄었네요. 예, 3년 2개월 정도로 현장 적응력이 빠르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예.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네,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국가 자격증 과정 평가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끝으로 현재 취준생과 또 미래 취준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두 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좀 해주세요. 예, 먼저 팀장님부터. 예, 요즘 청년 실업이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공무원 공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요즘은 좀 NCS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NCS 기반으로 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특히 더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좋고 큰 기업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본인이 배웠던 과정평가형 과정 동안 배웠던 내용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과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네. 과정에 대해서 진짜 좀 좋은 그 제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이 이제 새로 도입돼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단순히 자격 취득을 떠나서 현장 실무, 현장 중심의 이런 업무들을 배우게 되고 그런 걸 숙달함으로써 자기 발전도 하면서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취준생 여러분께 많은 힘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 운영팀의 천학기 팀장님 그리고 김상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의 경우에는 검정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수한다면 취업은 더욱 쉬워지고 그 이후에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